예,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과 취임사에 담긴 의미 속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야당 반장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저희 TV조선의 1호 기자 김정우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김 기자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취임사의 핵심이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취임사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긴 했어요. 네, 방금 보도 나온 대로 그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고요. 그리고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유린된 사람을 돕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렇다면 자유란 키워드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건지, 이게 단순히 등장 횟수만 볼 게 아니라 취임사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일단 뭐 취임사 구성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현안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미상관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우선 시작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하죠. 전 세계 여러 난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위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한 겁니다. 이 반지성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이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취임사의 핵심 얼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군요. 네, 우선 반지성주의, 이게 그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메카시즘이나 파시즘으로 주로 연결되던 건데 근래 들어서 이제 트럼피즘이라 불리는 현상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게 시대적 소명과 과제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인데요. 그럼 이게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냐?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이슈를 말하면서 국내를 조망한다, 이게 바로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김 기자 분석으로는 이 반지성주의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에 만들어졌고 또 지난 5년 동안 자유가 후퇴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선 그 윤 대통령이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성격으로 등장한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지성주의는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적 갈등에 의한 진실 왜곡,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억압, 이런 말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뭐 탈원전 정책, 그리고 임대차 3법, 최근 검수완박 등을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글로벌 이슈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에서만 인용한 개념들이 아니고 학문적 영역에서 나온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취임사 중에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이건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발달한 국가 간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또 인류 역사상 자유로운 시장이 있는 곳엔 번영과 풍요가 꼽힌다, 이건 윤 대통령의 애독서로 꼽히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유린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 이거는 세계 시민주의 개념인데요. 마침 그 김성회 다문화 비서관이 몇 년 전 칼럼에서 칸트를 언급하면서 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런 오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자유라든지 뭐 반지성주의를 획파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김 기자, 지난 정부 때도 이제 청와대를 출입을 했는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가봤죠.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우선 뭐 아직 지금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서 상당히 어수선하긴 했는데요. 그 대통령과 한 건물에 근무한다는 게 정말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겠죠. 그 일정을 보면 대충 동선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로비에 서 있으면 멀찍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침 또 참모진들도 수시로 마주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춘추관이라는 곳이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원천 봉쇄된 상태였는데 적어도 언론과는 거리가 크게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만간 출근길에 좀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수시로 대통령들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주고받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 아직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